자, 그리고 선생님, 그런데 아까 우리 말씀 중에 first make money 아니면 make more money, 오늘 정말 좋은 걸 배운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경제관념 정말 어릴 때부터 10대에 그런 거를 선생님들로부터 배운 아이들은 얼마나 멋지게 살까요? 근데 그런 거를 위해서 될 수 있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그 과정에 우리 언어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한국어가 1억 정도, 영어가 한 40억 정도. 그런데 이제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예를 들어 뭐 아트 한다 이런 사람들, 영화를 한다, 작가를 한다, 뭐 디자인을 한다 이런 사람들도 작가주의 정신을 가진 사람들도 있잖아요. 있죠. 네. 네. 그래 뭐 네. 소프트웨어를 한다 해도 나는 뭐 게임 쪽은 뭐 아니고 나는 뭐 이런 쪽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상업적이지 않고 대중적이지 않은 거예요. 너무 조금 극소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거 하고 싶어. 근데 먹고 살 길이 녹록지 않을 것 같고. 이런 제자들도 있잖아요, 우리. 있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하는데 네네. 그게 동시에 남들이 원하기도 하는 일인 거예요. 행복하겠다. 그러면 뭐 더 바랄 것도 없어. 네, 진짜. 근데 이게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라는 어떤 구조 속에서 보면은요, 세 가지 기준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할 수 있느냐예요.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내가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일을 가지고 고민할 수는 없는 그렇죠. 거고. 네. 또 하나가 내가 하고 싶은가? 근데 아까 근데 그림 그린다고 하는 게 생각해 보면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겠죠. 네. 거기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현대 사회를 살면서 기준점 하나를 아이들한테 더 얘기해 줘야 돼요. 해야만 하는가? 아, 맞아요. 해야만 하는가? 해야만 하는가? 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네, 얘기를 우리가 해요. 네. 할 수 네, 있고 네. 하고 싶고. 근데 마지막 세 번째 거 해야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누가 잘 얘기를 안 해. 네. 근데 네. 현대 사회 구조 속에서 살 때는 이게 타협하라는 얘기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네. 최소한으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요 정도까지는 내가 해야 돼. 아, 요 그렇지. 정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기 위해서 내가 요 음. 정도까지는 해야 돼. 네. 근데 이거를 잘못 가르치면 그냥 네 하고 싶은 일만 해. 네. 그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요. 학력이 높아질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학사 학위를 받았어요. 네. 또 석사 학위를 받았어요. 박사 학위를 받았어요. 학력이 높아질수록 내가 잡이 없잖아요. 네. 일이 없으면 네. 국가와 사회 탓을 해요. 나 같은 인재를 그렇지. 몰라보고 네. 이 사회는 썩었어. 이 네. 국가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뭐, 식으로 네. 남한테 그 책임을 전가를 해요. 근데 이 돈을 버는 원칙을 거기에 정확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네. 네가 돈을 벌려면 남들이 원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한 번은 생각을 했어야 돼. 분명히 너는 네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야.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땄겠지. 그런데 그 와중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일이 남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생각도 안 해보고 그냥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러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사회는 네가 가진 재능이 전혀 필요가 없어. 네. 원하지 않아. 네. 그럼 넌 네가 원하는 일을 한 거잖아. 그럼 네 돈 쓰는 게 맞지. 그렇죠. 그 코스트는 지가 지불해야지. 제자 하나가 술 먹고 딴소리 하다가 네. 제가 이런 논리로 누구누구야 네가 어쨌든 박사 학위를 받을 정도의 지적 능력은 있잖아.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그건 네가 원하는 일이었으니까 네가 열심히 했을 것 같아. 하나만 더 타협하자. 석사든 박사든 하나만 더 따. 그 다른 가장 분야에서. 유사한 것 중에서 이건 확실하게 남들이 원하는 일이다. 좀 대중적이고 상업적이다. 뭐 하여튼 꼭 그렇진 않더라도 저는 내가 지금 이 박사 학위를 받은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이런 자격증을 가진 또는 이런 학위를 가진 사람을 원하는 것을 만들고 얘기하자. 너 그 사이에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걸로 하고 싶은 것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격증과 재능이 네. 사회에서 정말 원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잖아. 그러면서
사회를 탓하면 안 되지. 시대적 상황도 있는 거고 네. 환경적, 사회적 네. 상황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상황도 있어. 우리나라가 미국은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잖아. 그런 기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런 기회가 가장 많이 주어지는 게 어떤 경우인지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했다고. 언어적 바탕은 영어를 갖고 가자라는 얘기 내가 분명히 했잖아. 꼭 미국 유학가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분명히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그런 그런 자격증이 너희들 세상에는 필요하다는 얘기는 내가 정말 강조했었지 않니. 그래서 지금 네가 정말 네가 네 위치에 걸맞는 직업이 없다면 한 번 더 반성해야 되는 게 더 맞아. 네가 박사학위를 받아놓고 분명히 안타까워. 너같이 재능 있는 아이가 우리나라라는 어떤 특수한 환경에서 그걸 써먹지 못하는 건 안타깝지만 근데 그런 어떤 환경적, 사회적, 어떤 세계사적 변혁의 과정에서 그 위치를 네가 선점을 못한 것도 남의 탓하면 안 되지. 타협이 아니고 탓이 아니고 최소한의 것들을 그것까지 네가 생각을 다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변수들에 대해서 고민 안 했잖아. 네,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타협이 아니고 남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해야만 하는 거라는 이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를 정말 고집스럽게 작가주의적으로 뭐 고집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최소한의 것이라도 반드시 있어야 생각을 된다는 해라.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야지 1번, 2번도 잘 갈 수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약속드렸던 거 있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거 그리고 저도 아이들 어릴 때 키울 때 궁금했고요. 유학을 보내야 될까? 그러면 언제 정도 보내야 될까? 그럼 어떤 애들 정도는 우리가 밀어줘야 될까? 그냥 도피석 유학은 보내고 싶지 않다. 도피석 유학 갔다가 학위는 땄는데 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돌아왔을 때 잡 없이 지내는 사람들이 벌써 한 20년 전부터 너무 많으니까 이제 엄마들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서울 경기 지역도 아니고 부산이니까 이제 우리가 막 국제학교 보냈다가 고등학교도 미국으로 갔다가 거기서 막 대학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경제 여건이 되는 분들은 뭐 별로 고민 없이 보낸다 해요. 그런데 일반적인 집에서 어느 정도 시기에 아까 있잖아요. 우리가 점심을 먹을 때 선생님께 제가 선생님 어떤 애들을 보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첫 마디에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다 보내야 돼!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런데 이제 선생님께서도 지금 둘째 자제분이 늦게 지금 유학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학을 졸업하고 가셨다라고 들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거 저희들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 아들내미 얘기 공중파에서 하면 혼날 텐데 큰일 났네. 아니, 이거. 저희도 아직 구독자도 300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어쨌든 아드님 죄송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직장 생활 하다가 갔습니다. 아, 네. 네, 그 우리나라에서 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네. 이 녀석이 꿈을 가진 거는 대충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학교 3학년 때 정도부터 네. 전에는 그냥 국내에서 노느라고 정신 없었고 그때 정신 차려갖고서 네.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확실하게 가졌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결정하는 거를 아이한테 딱 일임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시기를 설득하거나 뭐 이렇게 관여한 적 없습니다. 네. 그냥 제가 유학을 제가 맡은 반 아이들을 많이 거의 다 보냈으니까. 보내셨으니까. 근데 아이들이 무슨 고등학교 선택하고 대학을 선택하고 그 이상의 과정을 선택하는 거를 뭐 지들이 물어보면 제가 코멘트는 해줬어도 제가 이쪽 길로 가는 게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강연은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제 3학년 때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지가 선언을 하더라고요. 유학 가서 공부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그래? 가라. 그러더니 이제 4학년 졸업반 정도 돼갖고서 입학 허가서 하나를 받았어요. 보니까 대충 뭐 50% 장학금 나오는 거를 받더라고요. 50%? 숫자였을 텐데. 요새는 그냥 주는 것 같아요. 한국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냥 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어쨌든 네. 나머지 50% 플러스 생활비는 이제 부모한테 의존하겠다는 네, 얘기죠. 네, 그래서 네. 한참 생각하다가 칼같이 잘랐어요. 쉽지 않았을 건데. 그냥 네 힘으로 가. 하기 어려운 얘기였지만 그러니까. 취업을 한 상태에서도 유학하겠다고 지가 계속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또 입학허가서를 또 받았더라고요. 네. 근데 풀 스칼러십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생활비만 이제 내면 되네요. 생활비는 달라 이거지. 그래도 엄청 지금 노력을 굉장히 열정을 다해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런데 또 생각을 했어요. 이때도 설마 노 하신 거예요? 네, 가차없이 또 도전했어요. 노 하셨답니다. 네가 책임져. 부모한테 미루지 마라. 네. 그러더니
1년도 직장 더 다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한 2년 정도 벌어서 뭐 다음에는 이제 100% 장학금 나오면 그리고 갈 생각이었던 네네.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3년째는 뭘 잘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풀 스칼러십 플러스 생활비 생활비까지 다 받고. 그거까지 나오는 대학이 있더라고요. 네, 그것도 동부에서 다녔다면서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 받아서 졸업 잘했고 석사과정 일단 마쳤고요. 그러니까요. 그 석사를 가신 거죠? 그다음 이제 박사과정 들어가려고 지금 이제 준비 중인데 그 사이에 또 취업을 했어요. 취업을 해서 열심히 또 거기 세금 내면서 네, 또 그러니까요. 직장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도 너무 이제 좋은 취업을 해서 네. 그 미국 전주에서 본인이 맡은 팀의 팀장이신데 본인 팀이 1위를 달리고 있는 3대 연속. 그러니까 저는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뭐 취업을 어쨌든. 미국에서 잡고 거기에서 미국인들을 채치고 지금 본인이 뭐 하여튼 사연이 좀 네. 있지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네.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까지도 받고 가는데 아까 직장 생활한 게 또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을 하셨던 것 네, 같은데요. 그 얘기를 네. 나중에 이제 이렇게 피드백을 해보면 네. 직장 생활은 한 우리나라에서 6개월, 직장 그렇죠. 생활, 네. 6개월 이상 했던 경력들이, 그러니까 6개월 이하는 좀 문제가 있는 것 네. 같고, 6개월 이상 직장에 있었던 경력들이 장학금이나 생활비를 받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의 좀 큰 흐름에서 보면, 네. 제가 이제 처음 시작했던 책 제목이 7학년, 중학교 1학년이 될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네. 던졌는데요. 실제 관점은 제가 가진 거는 이렇게 학원에 계신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학부모를 통해서 쭉 받은 정보를 종합을 해보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특히 어머님이 정신이 반쯤 나가시는 것 같아요. 질문도 없으세요 이제. 네. 그때는 아예. 너무 힘들어해. 네, 초등학교 어머니들이 질문이 제일 많으시고. 그래서 원래 제가 책 제목은 네네. 10학년을 보낼 준비가 되셨습니까?로 네네. 원래 정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정해서 이제 책을 쭉 써내려가다 보니까, 야, 이게 중3 때 뭘 준비한다라는 게 어쩌다가 성공하는 애들은 있어요. 맞아요. 진짜 네. 어쩌다가 가능한 친구들도 있긴 하죠. 중2 때도 참 어려운 것 같아. 네. 그래서 이게 가만히 생각하니까 정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부모님들이 조금 더 일찍 선을 댔으면 됐겠다. 그게 이제 7학년입니다. 7학년이라는 과정에서 물론 7학년을 갈 이해가- 준비가 네네. 완벽하게 된다면 뭐 더없이 좋지만 그 좀 부족하더라도 8학년 될 준비는 되셨습니까? 한번 또 네. 자문할 수 있는 거고. 7학년 때 준비가 되면 좋은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그러면 1년 더 8학년으로. 해보자 이거죠. 네. 또 9학년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 번 더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의 목적은 네. 지금 10학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네,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최소한 10학년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에 대해서 yes sir 하고서 그냥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의 입장에서 봐도 고등학교 3년 생활에 황금기를 보낼 네, 수가 좀 있어요. 편안하고. 근데 정말 심한 경우는요. 입학 첫날부터 엎드려 자요. 저도 학교에 가봤지만 진짜 뒷세 줄은 남자애들 이런 거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애들 중에는 뜻이 없냐? 애들이 지적 무능하냐? 아니요. 아니야, 네. 아주 정상적인 네, 맞아요. 애들인데 훌륭하고 그 수업 결손이 쌓여 있는 거예요, 이게.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재수는 중3 때 시키라고 합니다. 네. 애가 10학년이 될 준비가 안 됐으면 진학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진학시키지 말고 9학년 한 번 더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3년을 소화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안 된 아이들을 3년을 보내버리면 네. 아이도 지옥입니다, 이게. 맞아요. 그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거를 계속 내리다 보니까 이게 7학년이 온 거고요. 그 다음 이제 7학년이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하는 거는 여기 이제 진학에 관계된 얘기인데 네. 진학은요, 국내 진학이 있고 해외 진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이 애가 충분하게 준비가 되었고 아이가 충분하게 준비가 되었다는 얘기는 아이의 어떤 건강적인 면이나 인성적인 면이나 지적 능력의 면에서 다 준비가 된 거 플러스 사회적 환경이 있습니다. 부모님, 아이의 사회적 네, 환경? 부모님의 뒷받침, 부모님의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다 세팅이 돼서 충분하게 아이도 준비돼 있고 또 부모님이 봐도 미래 사회를 이렇게 헤쳐나가려고 그러면 이쪽이 훨씬 낫다고 네. 생각하는데 그거를 머뭇거릴 필요는 저는 없다고 네. 봐요. 결국 그 인간이 남기고 갈
수 있는 최대의 창조물은 내 아이라고 뭐 옛날부터 선언을 했으니까 내 아이에게 최선의 투자를 한다라는 게 그게 무슨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라든지 네, 저는 네, 전혀 네, 동의할 네, 수 네. 없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야 이거 안 되니까 이거라도 해보자는 저는 아니라고 그렇죠. 봐요. 그건 아니고 네네. 이거라도 준비가 해보자, 계속 돼 있냐라는 걸 체크를 해야 돼요. 야, 네가 이러이러한 준비가 된다면은 진학 과정은 국내도 있고 이런 길도 있고 해외 이런 길도 있어. 그걸 끝없이 얘기해 주는 어릴 거는 때부터. 좋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 이제 아이들이 그런 준비가 된 과정에서 어머니 저 준비는 돼 있지만 저는 여기서 조금 이거 더 하다 갈래요? 어이 공부죠. 최고지. 자기가 선택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데. 그렇죠. 땡큐죠. 네, 부모님으로서는. 보통은 가는 아이들이 이렇게 쳐다보고 상담해 보면 정말 자기가 원해서 온 아이들이 드문 네,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원해서 왔는데 문제가 뭐냐? 준비가 안 돼서 그렇지. 갖고 온 거예요. 원해서 왔는데 준비는 안 된 네, 거예요. 원해서는 왔는데 또 준비는 안 돼 있어. 그럼 거기서 또 무지무지 헤매는 거예요, 고생하죠. 이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든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얘기는 그게 진학 과정에서도 동일한 것 같아요. 네. 아이가 초등 단계에서 중학 단계로 뛰어 올라갈 때 결국 중학교 3년이 행복한가라는 네. 질문을 던지는 거거든요. 네. 준비돼 있으면 행복해요. 그렇죠. 수업의 기술적인 면이나 뭐 이런 거에서 전혀 불편함이 없으면 어느 정도 수준을 당연히 유지할 수밖에 없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는 기타 활동들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아이들이 혼란스럽고 어렵고 하는 게 자기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수학을 공부하려고 보니까 분량이 너무 많게 그렇죠. 다가오는 갑자기 거예요. 많아지는 거죠. 영어도 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엄청난 분량이 들어오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서 할 시간이 없는 그렇죠.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상황에서 도피하고 싶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아이들의 학력 저하를 아주 급격하게 가져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들이 너무 많이 보니까 7학년의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D-1년, D-2년을 잡아가지고 중학교 생활을 정말 해피하게 하려면 이 정도 준비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보자는 얘기고 동일하게 그런 고민을 했던 부모님이라면 네. 제가 중학교 올라갔을 때 또 10학년이 되기 위한 준비를 내 아이는 잘하고 있는가 체크할 수밖에 없죠. 네네. 한번 해보셨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준다면은 제가 볼 때 그 아이에게 고등학교 생활 3년이라는 건 정말 귀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7학년이라는 거가 고등학생들을 학교에서 쭉 가르쳐 오셨기 때문에 10학년이 아니고 왜 7학년일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리고 보고 있는 학생들도 선생님이 어떤 의미로 7학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지 잘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 중에 저는 너무 많은 인사이트를 얻었지만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거라는 거기에 부모로서 굉장히 반성을 또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이라고 칭찬을 해주는 것도 우리나라는 좀 칭찬에 약하잖아요. 그리고 잘하는 줄 알면서도 더 잘하라고 채찍을 가하는 경우가 첫째한테 좀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둘째 때부터는 조금 더 엄마의 마음이 유해지는데 첫째는 왜 이렇게 채찍을 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민사고 아이들이 비난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그 말씀에 정말 반성이 되고 미래에 잘할 거라는 기대감을 반영해서 그리고 지금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아까 지금 현 상태에서 너 최고야. 엑셀런트. 엑스트런트를 한번 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너무 도움 많이 되셨나요? 선생님, 다음에 또 꼭 와주실 거죠, 또? 자주,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자주 뵙는데, 이렇게 영상을 부탁은 처음 해가지고요. 많은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하고, 자, 우리 자녀분들한테 이 말 한마디 남기는 걸로 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선생님, 엑스런트. 엑셀런트. 감사합니다.